자, 오늘은 2025년 5월 22일입니다. 개장 전 특징주 및 뉴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날로그 디바이스, 오토데스크, BJ 홀세일 클럽, 코파트, 데커스 아웃도어, 인투이트, 랄프로렌, 로스스토어스, TJ 은행, 윌리엄스 소노마, 워크데이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오늘 찰스 스왑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법안을 재정 묵제 크게 봐야겠죠. 재정 적자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국채 장기물들이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로 연결되고 있고요. 10년물, 20년물, 30년물 등 국채 장기물의 국채 금리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6.5%에서 7%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감세 조치가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실망할 것인데 감세 조치가 시행되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가중되는 것 또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12시까지 하고 1시에 국채금리 이슈가 나온 거죠. 그러게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이따 차트를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감세 및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조치를 포함한 예산인 빅 뷰티풀 빌이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215표 찬성, 214표 반대표가 나왔고요. 민주당 의원 전원 그리고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17년 트럼프가 일기 정부 당시 시행한 감세 조치의 연장 등을 포함해서 3조 8천억 달러의 감세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 안보 강화 등 예산 편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은 상원에서 검토를 거칠 것이고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대통령 결재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거는 뭐 예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애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좀 했는데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53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애플이 운영체제 및 인공지능 통합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개발자들이 애플의 AI 모델에 접근하에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알파벳의 순다 피차이 CEO가 최근 2025년 중반까지 애플과의 협력 성사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아이폰에 제미나이 AI가 통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오펜하이머에서 실적 이슈가 하나가 나왔는데 인공지능 시장 지위를 재차 강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과 목표가를 17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일 수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인 GPU H20 수출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요구를 하면서 H20 수출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죠. 그러면서 4년 만에 미국 쪽의 점유율이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6년 2분기 및 그 이후의 실적 전망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H20보다 낮은 성능을 발행을 만들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너무 저사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하기 가장 유리한 종목이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GPU 수요는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을 가늠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엔비디아가 황 사장이죠. 황 사장이 미국 정부를 좀 많이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수출 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좀 내려가면요. 알파벳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CT의 경우 알파벳 컨퍼런스에서 사용자 경험의 개인화가 강조가 되었고 이는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알파벳이 점유율을 확장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모드 출시 예고와 함께 제미니의 앱 사용자의 증가, AI 오버뷰의 사용량 증가 견인 등 알파벳 인공지능 상품들의 최근 추세가 검색 엔진 사업에 있어서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를 209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골드만삭스에서도 역시 알파벳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는 알파벳은 소비자와 기업 양쪽 그리고 검색 엔진과 검색 엔진 외 사업 등 다양한 최종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들을 공개를 했는데 이러한 전략들은 당사 커버리지 기업 중에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시장에서 알파벳이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매드 부시에서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이 테슬라 시장 시가총액을 2조 달러로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테슬라와 전기차 외에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구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 동력들이 테슬라 실적을 견인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로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머스크 CEO가 테슬라 로봇 택시가 수십만 대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언급하고 있고요. 로봇 택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알파벳의 웨이모를 크게 앞서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시장 쪽에 집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시장이 아니라 회사에 그런 이슈도 하나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혜주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골든돔 시스템은 총 1750억 달러 규모로 이 중에 250달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데 의회 예산국이 골든돔 시스템이 향후 20년간 최대 8,31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산 승인이 순조롭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탑픽이에요, 탑픽. 그 외에도 뭐 팔란티어나 노스롭 그루만, 리오나도 뭐 이런 종목들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주가 높네요, 그쵸? 주가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펠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노스랜드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하긴 했는데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177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행히 좀 오르네요. JP모간에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221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스타인 투자 의견 아웃퍼폼 유지, 목표 주가 하향, 웰스파고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 목표 주가 상환했네요. 바클레이즈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잠깐만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장이 시작을 하고 다우 약세 출발했고요. 나스닥은 상승 출발 후 하락, S&P 500이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거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갑자기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장 시작한 지는 한 10분 정도 지났고요. 지금 나스닥이 18,80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항이 지지가 됐었던 구간인데 이연에서 움직이고 있고 18,800포인트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 전환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하락 전환은 어디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냐? 18,300포인트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떨어지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0.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우즈 지수예요. 지금 0.09% 하락하고 있습니다. 41,800포인트가 지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1,823입니다. 오늘 떨어지게 되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41,600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S&P가 지금 지지선 부근까지 왔는데 요거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5,842에서 움직이는데 오늘은 5,862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지선 부근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차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지지가 아니라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이에요. 중요한 순간.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은 도이체방크에서 인텔의 턴어라운드가 단기간 내에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 목표 주가를 23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24달러에서 19달러까지 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의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탄 CEO의 취임과 턴어라운드 계획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고는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성과를 거두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인텔의 턴어라운드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인텔 파운드리의 생산 비용 증가와 함께 인텔 프로세서의 선도적인 제품 결여 등이 이 문제를 심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인텔 자체는 지금 15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마트는 지금 1,500명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원은 글로벌 기술 부문과 미국 내 매장 전자상거래 물류팀, 광고 부문인 월마트 커넥트 등 일부 부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줌 커뮤니케이션은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당연한 논리겠죠. 자, 그다음에 시그나 자회사인 에버노스는 위고비와 jet바운드의 보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리알릴리의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새로운 보장 계약이 해당 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낮춰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많이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더 많은 고용주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나이키 가격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아동복에 아동용품과 쪼던 브랜드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아마존의 오프라인 파트너로 확장하는 것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도매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는 바닥이긴 한데, 주가 바닥인 게 문제가 아니죠. 실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항이, 저거 최근에 이항에 대해서 얘기 나왔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IB 중에 하나였는데, 2030년까지 중국 본토에서 전기 노선 기반의 에어택시 운항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저우와 허페이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인데, 연말까지 제한 구역 내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항은 작년에 방콕에서 첫 유인 시험 비행을 마쳤고요. 지금 미국 외에도 추가 상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사이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를 했죠. 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키사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172달러에서 177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경영진은 전통적인 보수적 접근을 유지하면서 3분기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제시를 했고요. 연간 가이드 역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주가 굉장히 높죠. 롭캐피탈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0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고정비 부담이 낮고 레버리지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탑승 수요가 회사의 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보택시가 우버의 승차 호출 시장 지배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시장의 시각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비파커는 지금 구글과 AR 안경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트리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위비파커는 제 관심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저항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관심 종목에 있다라는 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와비파커, 위비파커 이렇게 되는데 흑재 전환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루켓피탈은 27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티펠 역시 목표 주가를 18달러에서 2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도 22달러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27달러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홈디포도 실적이 안 좋았죠. 트로이스트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JP모건도 상향을 했고, 번스타인도 상향을 했고, 스티펠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리포트에서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IB가 지금 얘기하는 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차트까지 확인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325달러 오면 그때나 관심 가져야지 그 전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타켓 실적 안 좋았죠?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145달러에서 105달러로 하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텔시 어드바저리 그룹의 경우도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목표 주가를 130에서 11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제가 이거 80달러까지 조정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80달러. 그때가 되면은 9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트레이스트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82달러에서 9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 와 있다라는 거죠. JP모건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경영진 교체와 함께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월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행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공공의 비판이 거세지게 되면서 향후 전망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CEO가 돌연 사임했죠.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유나이티드 헬스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시킹알파는 이번 의혹은 일시적인 평판 리스크를 넘어서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의 시장 재배력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0달러 오면은 저는 관심 가질 겁니다. 그 전에는 안 가질 겁니다. 안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AMD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자들의 AMD 포지션이 축소됨에 따라서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견을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이 갑자기 적자 전환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닥이 오면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AMD 보유 비중이 23%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4년 월 고점이 40%를 상회한 것에서 크게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정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는 델 테크놀로지 실적이 곧 발표가 되는데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델 실적은 좋아요. 델 실적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번 실적은 좋진 않은데 그 다음 실적이 좋죠. 그러면 100달러 부근에서 매수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2026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영진이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제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실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오늘 뭐 단기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가 있죠. 시티즌스 JMP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01달러에서 24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박스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면 237달러 뭐 이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 역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203달러에서 21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썬런을 포함을 해서 지금 태양광 관련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썬런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법안 내역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태양광 관련 세제 혜택을 남기려고 노력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2032년 폐지인데 2028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악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BJS 홀딩스 매출 좋고요. 근데 컨센서스는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또 높고요. 그다음에 2025년 전체 EPS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널로그 더베이스 역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다 괜찮았습니다. 매출과 EPS 증가를 했고요. 3분기도 역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컴퍼니스는 홈디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홈디포보다 주가는 높습니다. 미조는 로스 컴퍼니의 실적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주복 회복이 가능하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번스타인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견고하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58달러에서 26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봐요. 저는. 근데 만약에 로스를 보실 거면 요 흐름대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달러 그러면 75, 30% 정도는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는 거 아닌 이상 접근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랄프로렌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랄프로렌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제가 알기로 랄프로렌 실적 괜찮았고 올해 실적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AT&T에 피인수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플래닛 피트니스를 대해서 스피텔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기존 82달러에서 120달러 상향 조정을 했는데 주가가 뭐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악재가 나온 종목들이 좀 있네요. 악재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헬스케어 보험사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서비스 센터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뭐 사기쳤다 이거죠. 근데 사기치는 거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뒤지면은 난리 날 것 같아요. 자, 메디케어 메디케이트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향후 모든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계약을 매년 감사하는 공격적 전략을 시행한다라고 밝혔고요. 2028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 연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감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술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민간 보험사에 지급한
과도한 보험료를 환수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내용 때문에 지금 휴미나를 포함을 해서 CVS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미나,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CV 헬스까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뭐 한 2%대 하락을 하고 있고 휴미나 같은 경우는 4%대 하락하고 있네요. 휴미나, HUM. 요즘에 관심 종목이 이렇게 눈에 안 띄어요. 관심 종목이 안 띕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떠야지 되는데 뭐 나왔던 뉴스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가 실적이 정말 좋아진다 이런 거는 안 뜨더라고요. 그다음에 휴미나도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야 뭐 좋지 않죠. CVS 헬스나 실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괜찮았던 걸로 해서 그렇죠? CVS 헬스는 관심 종목으로 체크. 55달러에서 53달러 정도 오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작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폭등하고 있답니다. 이게 맞아 이게? 적자 기록을 했는데 폭등을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AAP 주가가 엄청 눌려있긴 하네요. 근데 적자 지속될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게 단기적인 관점 아니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전체 흑자 전환되고 2분기 실적 좋아지긴 하네요. 좋아지긴 하네요. 그거 대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주식 보잖아요. 그러면 갭상승한 거 저점과 고점 보면은 지지선과 저항선이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차트를 볼 줄 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차트를 볼 줄 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주 얘기가 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지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청정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최대 50%까지 부여되었던 세제 공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죠. 이거 그냥 폐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가 5%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인페이지 에너지도 18% 하락하네요.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기대주였다가 그 다음에 썬런도 41% 급락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지금 이번 법안은 현재 상원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프리스 애널리스트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거는 색깔을 이번 법안 초안은 지금까지 들었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제약이 크고 사실상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전면 철폐하는 수준에 가깝다. 상원에서 보다 온건한 버전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온 얘기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굉장히 좀 짧네요. 오늘은 엄청 짧아요. 자, 시장 잠깐 볼게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몰라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시장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 갖고 어제도 12시까지 시장 괜찮네 이러고 자고 일어나니까 폭탄 맞아 있어 갖고, 그렇죠? 오늘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약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IRA에 전기차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세액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일 한국에서도 2차 전지에 굉장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엄청 높아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약세인 거고, 신재생에너지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 썬런이 거의 40%, 솔라이치가 24%, 인페이지가 15%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퍼스트 솔라는 4%밖에 하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엘로펠토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뭐 특징적인 거는 알파벳밖에 없네요 지금. 그리고 3%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뭐 딱히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오늘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오늘 11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 하락하네요.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금 관련주는 약세, 전통 에너지 약세. 하락했던 양자암호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벨이 떨어지다가 올라오네요. 그리고 아이리스 에너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눈에 확 띄는 건 없네요. 눈에 확 띄는 건 없습니다. 제 관심 종목인데 눈에 확 띄는 건 없습니다. 신보틱이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을 다 체크를 해 놓은 거죠. 뭐 딱히 뭐 없네요.
아까 전에 오토파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토파츠만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가 됐는데 1분기 주당 순손실이 22센트로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82센트 손실보다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출도 역시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연간 회계연도 가이던스 역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정도 이 정도까지입니다. 내용이 더 없어요. 그래도 뭐 11시 10분입니다.